네, 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있는 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네, 항상 오랜만입니다. 어, 저번에 읽었던 Curious George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Curious George를 읽어드리려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Curious George를 읽어드리기 앞서서 새 학기 잘 준비하셨는지, 이제 영어 공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면, 네, 갈피를 잡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네, 합니다. 제가 여기에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리스트 해놓은 거는, 간단하게 제가 뭐, 이 정도 이제 교재면 학원에서도 사실 많이 취급을 하고요.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책이냐면, 사실 이 정도 책을 아이를 딱 잡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 뭐 굳이 학원을 가야 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머스트 헤브 아이템인 거예요. 영어 공부에서. 특히 초등학생.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새 마음, 새 학원? 그죠? 이제 우리 아이를 새 학원에 보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어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잡았으려 보고요. 이제 중요한 건 5, 6학년 아이들이에요. 이제 5, 6학년 이제 아이들 학부모님들이신데, 5, 6학년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이제 급하죠. 왜냐면,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막 영어 공부에 굉장히 이제 막 심혈을 기울이시고 굉장히 신경 쓰는 학부모님들은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떼고, 그죠?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뭐 수학, 과학, 기타 등등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해서 쳐낸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 무슨 드라마였죠? 저기는 뭐더라? 희선이랑 김선아가 나왔던 드라마, 그 품이 있는 그녀인가? 거기서 보면 그 어머님들이 쫙 이렇게 청담동에 앉아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요즘 아이들이 뭐 스포자가 인포자래. 그 말이 뭐냐면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뭐 인생을 포기한 아이들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야지 막 이런 얘기가 오가요. 자, 그거 약간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완벽히 틀린 표현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아이들은 사실 영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부담스러워요. 그게 그거는 좀 둘러서 표현한 건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꼼꼼하게 기억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영어라는 이 학문 자체가. 하다 보면은 뭐 품사도 있고, 뭐 품사 안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예외와 불규칙과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기억할 게. 근데 수학은 공식만 딱 대입해서 탁탁탁 하면 정답이라는 게 나오는데, 영어는 또 어학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언어인 거예요. 그죠? 복잡한 그런 어떤 학문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이제 이 책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아주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5, 6학년 어머님들, 3, 4학년까지,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좀 시도해 보셔도 돼요. 왜냐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원어민이 있는 뭐 학원에도 보내보시고, 뭐 놀이 위주로 해도 되고, 뭐 방과 후 수업을 해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5학년이 딱 되고 6학년이 딱 되면 이제 정말 진짜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편견이 아니고요. 왜냐면 여자아이들은요, 어학을 전공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남자아이들도 어학 전공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 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난 영문학과를 갈 거야. 불문과를 갈 거야. 뭐 아니면 뭐 독일어과를, 뭐 그럴 수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근데 남자아이들은 대체적으로 1차 지망이 솔직히 어학은 아닌 경우가 솔직히 비율상 높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수학, 과학, 뭐 기타 등등 과목에 좀 집중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영어에 이게 매이게 되면, 영어는 정말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단어 외우고 그때부터 문장 쓰고 그때부터 뭐 에세이하고 이러면 벌써 여기 레이스에서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게 승부처예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냥 딱 기본적인 거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 교재들을 골랐냐면 이 책들이 사실 뭐 바이블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바이블인 이유가 그냥 많은 학원들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제가 가르쳐 보면 정말 딱 초등학생한테 적합하게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학년, 우리 아이가 5학년이다, 6학년이다, 뭐 영어 공부를 제대로 그동안 솔직히 체계적으로 못 가르쳤다. 그러면 여기 리스트를 좀 보시고요. 뭐 별도로 구매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가외 선생님을 통해도 좋고 아니면 뭐 어머니 본인이 이제 영어가 좀 되시면 사다가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책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저는 뭐 출판사 직원도 아니고 서점 직원도 아니고 일절 뭐 이 책들이랑 관계는 없는 사람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일단 먼저 5, 6학년 아이들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딩 컴프리hension이 있잖아요. 리딩 컴프리hension은 말 그대로 독해입니다. 독해인데 독해에서 보면 서브젝트 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서브젝트 링크. 서브젝트 링크는 스타터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터 L1, 2, 3가 있어요. 그 레벨 1, 2, 3이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일반 레벨을 해서 뭐 레벨 1부터 쭉 올라가 뭐 7, 8,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서브젝트 링크가 왜 좋으냐면 뭐 여타 기타 등등 교재들도 마찬가지지만 워크북이 좀 짜임새게 잘 돼 있어요. 뭐 페이지 수가 숙제가 많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스튜던트북에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 나면 워크북에서 아주 깔끔하게 복습처럼 이제 숙제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좋은 깔끔한 네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말 그대로 서브젝트 링크라서 여기 안에는 뭐 다양한 뭐 사이언스도 들어가고 소셜 스터디스도 들어가고 뭐 매스매틱스도 들어가고 뭐 히스토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좀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복합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외에 뭐 Reading for Vocabulary라든지 뭐 Bricks Reading, Story Reading 뭐 다 있는데 브릭스 리딩이 원래는 오리지널이죠. 브릭스는 시리즈 다 있잖아요. 브릭스 그래머, 브릭스 리딩, 브릭스 리스닝이 되게 유명한데 브릭스 리딩이 이제 있다가 브릭스 스토리 리딩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말 그대로 이제 스토리 위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구성은 이 브릭스 리딩과 브릭스 스토리 리딩은 사실 제가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이 조금 더 길어요. 더 길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Reading for Vocabulary 아마 좀 영어 공부 좀 시켜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그 Reading for Vocabulary 레벨 A 보면 이렇게 백곰 뭐라 그래야 돼? 그 폴러 베어리 딱 이렇게 커버에 있고 거기 들어가면 영어로 쫙 글이 써 있어요. 뭔가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 책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문도 길고 뒤로 갈수록 단어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좀 그 단어를 영영 뜻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책 자체는 좋지만 아이들이 혼자 하기 힘들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Reading for Subject나 Reading Voyage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Reading Voyage나 Reading for Subject도 사실 레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중2 남자아이를 Reading Voyage 엑스퍼트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도 매번 공부해 갑니다. 답지 보면서 단어가 굉장히 sophisticated, 굉장히 수준이 있고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도전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면 네, 권해드립니다. 내용이요. 아주 그냥 이 책은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이슈라든지 정치 이슈라든지 뭐 어떤 뭐 환경이라든지 뭐 되게 정말 네 current events 그죠 최근 업데이트된 어떤 시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권해드립니다. 일단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릴 거는 subject link입니다. subject link 그 다음에 bricks reading 그 다음에 bricks story reading 네, 이 세 권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직
우리 아이가 5학년인 6학년인데 한 번 이 책도 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다 하면 서점 뭐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요즘 쿠팡이나 뭐 지마켓 다 팝니다. 그래서 레벨을 좀 보시고 한번 구매를 하셔서 아이와 정말 차분히 한번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강추는 요 두 책입니다. 사실. Subject Link와 Bricks Reading. 자, Bricks Story Reading도 뭐 구성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굳이 네. Bricks Reading 끝나고 나면 레벨별로 그때 Bricks Story Reading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Vocabulary인데요.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5, 6학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초등 6학년을 위한 영단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 구체적으로 남자아이들한테 매우 좋습니다. 제가 올해 새학기 시작하면서 3명의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3명의 각기 다른 아이들인데, 이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베껴 쓰고, 옮겨 쓰고 너무 싫어해요. 그죠? 여자애들은 조금 예쁘게 쓰고 막 이렇게 좀 그러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이 책 자체에 따라쓰기 칸이 있어요. 책 자체 내에 칸이 있어서 이 단어를 한 3번 정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종이 자체가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문제풀이가 돼 있고요. 뜻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구성도 굉장히 좀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이제 명사가 한 몇백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뭐 부사가 나오고 기타 등등이 나와서 어떤 카테고라이징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구성도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쓰기 싫어하는 남자애들 강추합니다. 이 출판사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네. 제목이 초등 6학년을 위한 영단어가 아니고요. 제목이 구체적으로 중학교에서 우등생이 될 초등 6학년을 위한 영단어가 그렇고요. 출판사가 랜컴인가 그래요. 랜컴인가. 네. 그래서 이 책 정말 제가 요번에 새로 찾아낸 책인데요. 네, 괜찮습니다. 단어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뒤로 갈수록 좀 이제 뭐 난이도가 생기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야말로 바이블, 그죠? 바이블. 우선순위 영단어, 우리 우영순위라고 하죠. 자, 중학교부터 시작을 하지만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초급 단위는요 거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다고 보면 돼요. 이 중학생 아이들이 실제로 이 우선순위 영단어 중학 레벨을 하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보면 되죠. 보통 초등학교 한 뭐 4, 5, 6학년 정도 되면 우영순 초급 정도는 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5, 6학년인데 뭐 이런 단어집 본 적도 없어 하면 네. 책도 굉장히 단순해요. 이거는 워크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어 알면 쫙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 동사 뭐 이렇게 뭐 형용사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는 단어만 쩍쩍쩍 외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우선순위 영단어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필독인 거예요. 필독. 그죠? 뭐 바이블이 꼭 필독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죠? 우리 영어 좀 했어 하면 이거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대단한 책들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말 널려 있는 책들입니다. 서점에만 가면. 자, 그다음에 이제 이 vocabulary workshop. 야, 이게 제가 지금 학원에서 vocabulary workshop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어떤 학원들이 이 책을 많이 쓰냐면요. 아, 우리 학원 레벨 좀 있어. 아, 우리 학원 애들 영어 좀 해. 약간 과시용으로 많이 써요. 왜냐면 이 책이요. 솔직히 처음에 이제 뭐 초록색이 있고 뭐 주황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막 보라색이 있고 그런데 그린 초록색이 2번째 레벨인가 뭐 그래요. 그 책만 들어가도요. 이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입시 보고 대학 나오신 학부모님도 이거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다 온 교포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하면서 와 이거를 정말 아이들이 다 푼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래? 태클 걸지만 우리 애는 이거 잘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그냥 보통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천재가 아니고 영어 영재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은 일단 문제 구성 자체가 일단 독해가 앞에 한 2페이지가 꽉 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깨 같은 글씨로 차 있어요. 독해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단어가 막 박혀 있어요. 팍 박혀 있으면서 그 뒤에 영어로 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antonym, synonym 이런 게 나와요. 그죠? simile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이 단어와 비슷한 유의어, 유사어를 찾아야 되고 반대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단어를 막 자기가 빈칸에 집어 넣어야 되고 막 뒤에는 응용 문제도 나오고 뭐 그 응용에 대한 그래머도 나오고 야 이거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아이가 vocabulary workshop을 막힘없이 푼다. 저는 굉장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책을 저도 많은 어머님들이 원하셔서 사실 가르치긴 했어요. 많이 가르치고 저가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지만 굳이 이 정도의 수준까지 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나 좀 고급스럽게 정말 세게 아주 단어 그냥 빡시게 공부시키고 싶어 하면 네 한번 네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책을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렵다 구성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준비하셔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 월들리 와이즈나 월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영재고나 아니면은 뭐 약간 그 외고나 그런 좀 약간 특수목적고나 그런 학교를 좀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좀 공부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월들리 와이즈도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월들리 와이즈도 비기너부터 한 레벨 14인가 16인가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레벨 한 9만 가도요. 이야, 저도 사실 영어 좀 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발음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데 우리 아이가 5, 6학년인데 뭐 영어 유치원도 나왔고 외국에서 좀 살다 왔고 좀 잘해 하면 5, 6학년 영어 좀 해. 나 뭐 외국에서 한 3, 4년 살다 왔어. 저 레벨 한 6 정도 추천합니다. 레벨 6도요. 정말 책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책도 이게 지금 무슨 옛날 그 시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갱지라 그러나요? 여기서 세대가 나오네요. 그런 종이로 까만 글씨로 깨알같이 영영뜻으로 당연히요. 그죠? 쫙 해서 단어가 나열돼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또 독해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나마 보케블러리 워크숍 제가 위에 말씀드린 이 책은요. 그래도 그나마 컬러예요. 근데 컬러가 뭐 100% 컬러가 아니라 파란색이에요. 글씨가. 네. 10% 등등합니다. 네. 그리고 좀 그림도 좀 들어가 있고. 요 월드리 와이즈요. 와, 이거는 정말 이 책을 하는 아이는 거의 영어 영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레벨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아이가 만약에 5, 6학년인데 레벨 5, 6을 넘어갔다. 오케이, 그거는 정말 토플 봐야 됩니다. 성인 토플. 정말 그 정도예요. 이 월드 스마트를 넣은 이유는 사실 이거 성인 교재예요. 월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성인 교재인데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끔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대학생들이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영재고를 목표로 한 중3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월드 스마트가 이제 뭐 1이 있고요. 1 플러스 2가 있고요. 뭐 3레벨 있고 지니어스 레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외긴 한데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위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요거 2개 좀 난이도 있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5, 6학년 아이들은 요 2개 정도가 정말 네 강추합니다. 뭐 강추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흔해요. 누구나 다 5, 6학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접해봤을 네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네 또 My First 시리즈 나왔죠. 뭐 아이들 영어 공부 좀 시키셨다 하시면 뭐 My First 시리즈는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 또 제가 다 바이블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My First Grammar 3권 자 Student Book 3권 그 다음에 이제 Workbook 3권 이거는 그냥 뭐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시키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뭐 구성이 엄청 뛰어나고 뭐 이것만 떼면 뭐 영어 뭐 그래머 완벽 이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초가 되는 정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교재인 거예요. 그냥 품사를 이 아이는 뭐 품사의 개념도 없어. 뭐 아니면 얘는 뭐 복수 단수도 몰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개념이 없어.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관사도 모르고
뭐 어떻게 불규칙이나 뭐 예외를에 대한 그냥 개념 자체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 문법이 어려우니까 그 친구가 뭐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어를 그러니까 문법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 하는 친구는 My First Grammar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출판사가 eFutures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스테디셀러예요. 뭐 여기 있는 책들 다 그렇지만 Subject Link, 뭐 Bricks Reading, 우선순위 영단어. 요 초등학생을 위한 뭐 그 영단원, 6학년을 위한 영단어는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나름 만족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My First Grammar, My Next Grammar. 네. 필수입니다. 필수. 자, 굉장히 많아요. My First Grammar Student Book 3권, Workbook 3권. 벌써 6권이에요. 그리고 Workbook도 얇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My Next Grammar는 좀 더 두꺼워져요. 좀 두꺼워지는데 또 똑같이 3권이에요. 1, 2, 3이 있고 또 Workbook 1, 2, 3이 있어요. 같이 한 세트, 그러니까 Workbook, Student Book 1, Workbook 1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이 6권. 근데 Workbook까지 다 하면 더 많잖아요. 여기 My First Grammar 3권이랑 My Next Grammar 3권을 완벽하게 떼었다. 뭐 그게 가외 선생님을 붙였던 뭐 학원에서 배웠던 뭐 엄마가 붙잡고 가르쳤던 간에 이 3권을 다 떼었다 하면 일단 기본적인 문법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엄청나게 월등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근데 이제 나는 My First Grammar랑 My Next Grammar 너무 많이 가르치고 뭐 너무 양도 많고 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네, 이 Grammar in 뭐뭐뭐 시리즈가 있어요. Grammar in Mind와 in Grammar in Focus. 그 외에 굉장히 많아요. 뭐 Grammar Q, 뭐 Grammar, 뭐 Bricks Grammar도 있고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Grammar in Mind도 이제 3권이고 Grammar in Focus도 3권인데요. Grammar in Min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친근하다고 할까요? 그림이 좀 있고 막 되게 컬러풀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월크북도 좀 얇으면서 이게 아이가 덜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딱 그냥 외관적으로 봤을 때 책 자체가 덜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Grammar in Mind 3권을 끝내면 이제 똑같이 Grammar in Focus가 들어가는데 이 Grammar in Mind랑 Grammar in Focus도 아마도 조금이라도 책에 영어 교재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Grammar in Mind는 앞에 그 제목의 그 띠 부분은 빨간색이고 앞에 이제 사과나무 그림이 있어요. 그죠? 아무튼 나무 그림이고요. Grammar in Focu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목 띠 부분이 까만색이고요. 그 아래 부엉이 그림 같은 게 막 약간 모자이크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분당 판교 사시는 분 어머님들은 뭐 그 이게 영어 책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저기 서연에 그죠? 네. 그런데 가시면 정말 손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뭐 가입하시면 할인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주문해도 돼요. 쿠팡 주문하니까 뭐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왜 나도 정말 뭐 이 정도 초등학교 영어 가르칠 수 있는데 뭐 가외 선생님을 뭐 이렇게 굳이 쓰거나 아니면 학원을 보내 이유가 뭐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죠? 잔소리 나오고 막 뭐 기타 등등 뭐 그러면 잔소리 하나로 시작해서 막 그죠?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원을 보내시지만 그래도 굳이 애가 학원에 가서 딱 배우는 것도 관리도 못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엄마표 영어 정도의 수준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My First Grammar, My Next Grammar, 그 다음에 Grammar in Mind, Grammar in Focus 3권. 그죠? 이렇게. 그냥 너무 기초적인 거. 정말. 그죠? 대단한 거 아닌 기초적인 거. 그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거쳐갔을 그런 책들. 그죠? 네. 자, Writing.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이 정말 너무 싫어하죠. 자꾸 남자아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남자아이들이랑 수업을 더 많이 해요. 근데 남자아이들의 특성상, 그죠? 그냥 몸에 에너지가 많잖아요. 몸을 움직이면서 뭘 하는 거에 어떤 희열을 느끼고, 그거에서 오는 막 그런 즐거움이 있는 친구들인데, 뭔가를 앉아서 막, 약간 자기 눈에 보기엔 콩냥콩냥 하면서 외우고 막, 그죠? 글씨를 쓰면서 뭐 점을 찍으라는 둥, 뭐 어파스트로피가 있고 막 뭐 커마가 있고 그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죠? 자,
write가 있어요. 그죠? 제목 자체가 벌써 write. 제대로 쓰라는 거죠. 이 write 같은 경우에는, 자, write는 뭐, paragraph to essay도 뭐, sentence to 뭐, essay가 있고, 이것도 시리즈인데, 일단은 이 책은요, 사실, 이 책 구성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 매핑이 조금은 돼야 돼요. 왜냐면, 앞부분은 이렇게 좀 약간 일기 쓰듯이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한 문장 위주로 쓰는데, 뒤로 갈수록 텅텅 비어있는 칸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네가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뭐 마인드 매핑을 하든 해서 이 기승전결식으로 네가 이거를 숙제를 해와라라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든 가요 선생님이든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숙제를 해오는 건 아이 몫인데 아이가 그거를 마인드 매핑을 해서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탁탁탁탁 기승전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라이트 또 한때 굉장히 좀 붐이었는데 지금은 네 글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근데 제가 다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점 가서 꼭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책을 골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ntence writing이랑 paragraph writing이란 그 책은요, 제가 출판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한국 출판사예요. 이게 디딤돌 아니야, 능률인가? 네, 그래요. 근데 이게 sentence writing도 레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모든 책들 다 레벨이 굉장히 많습니다. sentence writing 1을 시작을 하면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수거 있잖아요. 이디엄 같은 게 나오면서 이거를 막 활용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을 막 알려줘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윗부분에 조금씩. 그래서 정말 5,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막 세월좋게 스피킹하고 리스닝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센텐스 라이팅 책이 딱 좋아요. 이 책에서 3권만 딱 넘어가도 약간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한 3권까지는 아이한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적용을 시키면서 문장을 만드는 기법을 배우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뭐 유명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인기가 있고 이런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센텐스 라이팅이라는 그 책이 어떻게 되냐? 이 커버가요 하얀색에 크게 약간 필기체식으로 W라고 하고 딱 점이 딱 찍혀 있어요. 제가 첫 권이 분홍색인가 주황색인가 그렇고 뒤로 갈수록 뭐 약간 초록색, 뭐 보라색 이렇게 나오는데 네. 문장 구성을 아이가 전혀 못한다. 주어 동사 일치를 못 시킨다. 뭐 아니면 뭐 수거를 활용을 못한다. 아니면 뭐 목적어와 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친구라면 센텐스 라이팅 1, 2, 3까지 정도 하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사실 막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가르쳐본 결과 간단하게 간단이라는 표현은 그래요. 좀 단순해. 웬일이니. 네. 단순하게 정말 딱 문장 구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괜찮은 책이다. 그리고 이 paragraph writing은 같은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제 sentence writing을 했기 때문에 paragraph writing을 넘어갑니다. 이 책은 조금 이제 sentence writing이 되고 난 다음에 paragraph writing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왜냐면 paragraph란 말이 일단 나오면 단락이잖아요. 단락은 뭐예요? 무수한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무수한 문장이 들어가서 뭐가 필요합니까? 단어들이 많이 필요하죠. 단어의 나열과 기승전결과 그죠? 주어 동사 일치와 목적어 일치와 막 이런 것들이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센텐스 라이팅을 기본적으로 맞춰주시고요. 1, 2, 3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닝과 토셀 네, 그죠? 왜냐면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니고 가외를 한다. 뭐 아니면 뭐죠? 그런 뭐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뭐 아니면 홈스쿨링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가 영어가 늘고 있는지 안 늘고 있는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학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레벨 테스트를 막 보고 얘를 탈락을 시키고 막 업을 시키고 막 이런 걸로 사실 마케팅을 하잖아요. 근데 토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안 한 몇 년 전만 해도 펠트 같은 것도 시험을 봤어요. 근데 펠트는 이제 어느 순간 좀 사라졌어요. 한글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그리고 너무 쉽고 난이도가 없다. 그래서 거의 이제 토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죠 주니어 토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니트도 있고 IELT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냥 가장 스탠더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이 책들은 다 정말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책들. 네, 집에서 영어 조금 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 집에서 엄마표 영어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교재예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인데 한 번도 아직 이 책들을 접하지 못했다 하면 한 번쯤은 거쳐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리스닝 하기 전에 토셀 먼저 얘기해 볼게요. 토셀은 간단하게 사실 이게 EBS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EBS 주체 교재예요. 그래서 시험 접수나 이런 것도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고요. EBS인지 EBS 토셀이랑 뭐 제휴를 맺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EBS 교재가 많아요. 근데 토셀킹이라는 교재도 있지만 EBS 교재가 있고 EBS 토셀에서 뭐 실전 문제집이 있고 기출 문제집이 있고 그런데 딱 두 파트로만 돼 있어요. 리스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C가 있는데 RC 부분 앞에 살짝 뭐 이렇게 간단한 문법 문제가 들어가요. 뭐 전치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그림 보면서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나오고 끝에는 이제 RC 독해가 조금 나와요.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서 여기 있는 책들 그래도 좀 아이들이 거쳤다, 뭐 원서 좀 읽었다 이런 친구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토셀 베이식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뭐 그냥 푼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85점 기준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 80점, 85점. 왜냐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물론 중학교 처음에 딱 가자마자 어려운 영어를 하진 않지만 그 어려운 영어에 아무도 어려운 영어래. 그 쉬운 학교 기준의 영어를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심지어 선생님들도 다 알지, 배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는 늦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정말 하는 거 싫은데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6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 토세 문제 좀 풀어보고 그죠? 네. 뭐 아니면은 토세이 좀 어렵다 그럼 펠트부터 하셔도 돼요. 펠트. 그죠? 그래서 그래도 6학년을 졸업할 때쯤이면 베이식 조금 더 욕심 낸다 그러면 주니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아이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정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기 있는 책들 절대 어려운 책들 아니고요. 몇몇의 책은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EBS 토셀, 그 다음에 실전 문제집, 기출 문제집도 있어요. 그 다음 토셀킹이라는 출판사에도 나오는데 이 책도 뭐 비슷합니다. 구성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은 좀 풀어보시는 걸로 네, 제가 좀 강추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원 안 보내시는 어머님들, 뭐 엄마표 영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과외만 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뭐 홈스쿨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소규모 이런 어떤 그런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자기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뭐 굳이 필요로 하다면 이 토셀 기준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네, 그나마 기준. 자, 그리고 리스닝. 제가 일부러 스피킹은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이제 5, 6학년 위주로 상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면 그렇지만 말씀 나누고 있기 때문에 5, 6학년 아이들이 지금 이제 스피킹을 굳이 그러니까 정말 스피킹에 욕심이 있으셨다면 미리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학년까지도 그래요. 뭐, 그래도 한 2년 있으니까, 나 그래도 애 좀 뭐 영어, 뭐 말하는 거 좀 재밌게 뭐 배우게 해볼래 할 수 있지만, 5, 6학년인데 아이가, 스피킹 시키고 싶어요 하는 거는 조금, 네, 늦었어요. 뭐, 왜 얘가 뭐,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열 몇 살밖에 안 된 얘가 유학을 갈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딱히 뭐, 영어에, 중학교에 가서 영어에 뭐, 딱히 뭐 잘 못해도 돼요.
상관없어. 그냥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뭐 스피킹 원어민 선생님이랑 하셔도 되는데 스피킹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4학년 정도까지 좀 재밌게 시켜주세요. 많이 양쪽으로. 근데 이제 5, 6학년 되면 스피킹은 뭐 많아요. 뭐 I can speak 교재도 있고 많은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강력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리스닝이 왜 필요하냐? 근데 왜 스피킹은 안 넣는데 리스닝은 넣냐? 리스닝은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인증 시험들이 있어요. 그건 학교에서도 리스닝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뭐 이런 토세 같은 데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리스닝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원어민 말을 잘 이해해. 그래서 뭐 서로 뭐 주고받거니 말을 이게 아니고요. CD를 돌렸을 때 그 원어민이 말하는 스피드에 리스닝을 캐치할 수 있는 스킬, 말 그대로 그거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CD를 탁 넣었을 때 뭐 단어를 뭐 말한다거나 아니면 뭐 상황을 얘기한다거나 그랬을 때 뭐 얘가 이걸 얘기했으니까 이걸 얘기하겠지 정도. 그리고 단어 뭐뭐가 not이 나왔을 때 이게 아닌 것은 했을 때 아닌 것을 골라냈을 정도의 수준. 그래서 저는 스피킹 교재를 굳이 수업하지 않지만 리스닝 교재는 꼭 넣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거예요. 어떤 인증 시험이나 CD를 들었을 때 아이가 캐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일련의 이런 학습이에요. 그래서 리슨업 플러스라는 책이 있는데 리슨업 플러스가 있고 그냥 리슨업이 있어요. 근데 리슨업은 좀 어린 친구들이 하는 책이라 리슨업 플러스 정도가 리스닝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바로 시작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리스닝 주스도 레벨이 있어요. 뭐 스타터 레벨도 있고 뭐 중간 레벨도 있고 그런데 리스닝 주스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성이 그렇게 좀 이런 표현 좀 그래 쫀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야무지는 느낌보다는 조금 널널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그래요. 그래서 리스닝 주스보다는 리스너 플러스 또는 자 우리 브릭스 리스닝 나왔는데 이 브릭스 리스닝 많이 하십니다.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리스닝 브릭스 좋아요. 브릭스 리스닝 좋은데 이제 스튜던트 북이 있고 이제 워크북이 있는데 스튜던트 북에는 이제 올 컬러에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고 리스닝 하면서 동그라미 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워크북에 네 정말 빈칸 채우기란이 쫙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느닷없이. 그러면 이 아이는 뭘 해야 되냐? CD를 플레이하면서 멈추고 플레이하면서 멈추고 플레이 멈추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듣고 단어를 채워 나가야 돼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빈칸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닝이 되지 않는 아이라면 이 아이는 단어마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뭐 A와 B가 있어요. 탐과 메리가 있어요. 그럼 탐이 뭐 Hi Mary, how are you? 뭐 How was your weekend? 그러면 메리가 I went to the park with my family and we had a good time. We ate some 불고기. 이렇게만 딱 돼도 이 칸이요 한 20개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탐이 물어본 뭐 How are you, Mary? 뭐 How was your weekend? 하면 여기서 뭐 weekend와 are you와 뭐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고 또 이제 Mary가 말한 뭐 I went to the park, went to park, 뭐 불고기, ate 이런 단어가 다 들어가요. 막 과거와 미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브릭스 리스닝 교재가 정말 이 아이가 이걸 이겨내고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리스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처음에 어려울 거고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엄마한테 SOS를 칠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냐면 이 책은 CD 플레이어가 100%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노트북,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CD가 인서팅이 되는 뭐 노트북이 됐든 뭐 라디오가 됐든 뭐 컴퓨터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MP3 플레이어가 재생이 되는
네, 왜냐면 리스닝 C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그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유롭게 그걸 멈추고 그걸 듣고 그거를 단어를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정도의 수준. 물론 제일 낮은 레벨도 있어요. 정말 베이직한 거, 정말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비기너 레벨. 근데 그 비기너 레벨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빈칸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리스닝 제가 그래서 좀 아래 넣었어요. 아래 넣었어요. 왜냐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책 자체에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아이가 초반에 숙제 혼자 하려면 와우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정말 잘 돼야 되는 친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상담을 아니 자꾸 상담이 입에 붙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래요. 뭐 대단한 교재는 여기 한 권도 없습니다. 다 아실 만한 교재들이고 웬만한 뭐 학원이나 웬만한 가외나 웬만한 영어 수업을 좀 했던 친구들은 다 알 만한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책들 우리 아이 이번에 6학년 됐어요. 5학년 됐어요. 하는데 이런 책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면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입을 하셔서 이 영역별로 조금 시켜주세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뭐 영어 관심 없어요. 뭐 수학만 좋아해요. 뭐 아니면 뭐 운동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다 좋은데 어쨌든 이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긴 대학교가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나는 수학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초등학생 아이가 특히 남자아이가 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내가 내치고 중학교 때는 수학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있는 책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좀 마스터 하셔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은 교재들이 있죠. 그죠? 뭐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책들 특히 제가 이렇게 좀 노란 표시한 책들은 권별로 네, 학습을 한번 시켜주세요. 강추드리는 책들이고요. 뭐, 이 외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담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개개인별로 뵙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어 암기가 잘 안 돼요. 하는 부분들 많으세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암기는요, 사실 안 됩니다. 잘. 왜냐면, 보세요. 어른들은, 나 영어 공부해야지. 그럼 영어만 공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계속 영어 단어만 어떻게 잡고 있겠어요? 다른 과목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리고 거기다 놀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단어 암기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래도 좀 아이가 뭐가 좀 내리에 좀 박혀서 좀 접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 방법은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외워야 돼요. 근데 너무 싫어해요. 싫어하겠죠.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10번은 써야 돼요. 한 단어를. 그죠? 10번은 써야 되고 10번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흥얼흥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어떤 단어를 할까요? 조금 긴 단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library. 오케이. library면 아이가 굉장히 정말 머리를 다 비우고 L-I-B-R 이렇게 그냥 써요. 근데 중얼거리면서 쓰는 게 굉장히 좀 뇌를 자극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L-I-B-R-A-R-Y 한번 딱 쓰고 L-I-B-R-A-R-Y 이거를 아이는 분명히 시키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너 단어 쓸 때 머리 진짜 멍 때리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약간 읊으면서 하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습관이 되게끔.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5, 6학년이면 잔소리가 들어가야 될 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사람이 7번 이상을 반복을 하면 뇌리에 각인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0번 정도 한 단어를 이렇게 스펠링을 읊조리면서 쓰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단어를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스펠링을 약간 노래처럼 부르면서 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드는 것. 그죠? 근데 참 읊조리면서도 쓰기 싫었는데 문장까지 당연히 너무너무 몸소리치기 싫겠죠. 그죠? 근데 저도 좀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못하지만 자, 또 말씀드립니다. 고학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아이가 아까 library 했죠?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뭐 쓰는 줄 아세요? 아시죠? 딱 지금 감오시죠? I went to the library. I will go to the library. 또는 I go to the library. 그죠? 그거라도 괜찮아요. 그거라도. 그거라도 괜찮아요. 그죠? green이란 단어가 나왔다. 뭐 색깔 뭐 초록색 green. 그죠? 그러면 뭐 green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뭐 스펠링을 막 엄하게 쓰는 거야. grin 쓰면 얘는 왜 단어를 기억을 못해. 얘가 gren에서 뭐 the grass is green. 뭐 I like green color. 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내리에 찍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시키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네. no backing down이에요. 그죠? 더 이상은 없어요.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 Curious George를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말이 길어져서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기는 그냥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돈을 벌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여러분 이제 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